자, 파이널 모의고사 제4회입니다. 28번이요. 수사의 단서. 자, 수사의 직접 개시가 원인이 되는 단서와 간접 개시 원인이 되는 단서. 변사자 검시는 직접 개시가 되는 애는 아니죠. 그대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곧바로 수사상 검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고소, 고발, 자수,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 얘네는 수사가 직접 개시되는 원인이 되는 단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형소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 자, 어쨌든 1번은 수사의 단서와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변사자 검시는 수사의 단서다. 맞고요. 당연히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 검증을 할 때에도 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 사체 해부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죠. 감정처분 허가장이 필요하거나 영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만 조심하시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본 거잖아요. 뭐냐면요, 고소의 취소 그리고 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의 철회, 얘는 전부 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그런데 항소심은 어찌됐건 1심이 아니잖아. 바로 그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얘가 차라리 재심을 신청해서 재심의 제1심에서 철회했다면 될 것을, 너 항소심에 신청해서 항소심은 1심이 아니잖아. 이게 법원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거기 성년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성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자, 성년이 핵심이죠.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소송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도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봤어요. 바로 뭐냐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고소, 이건 전부 다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다르다. 그리고 요거는 본인만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정 대리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디귿 맞는 설문. 그 다음 리을, 아까 기억과 연결되는 겁니다. 니은과요. 바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 효력이 없죠. 항소심은 1심이 아닙니다. 리을 그래서 틀렸습니다. 미음, 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죄, 친고죄죠. 친고죄. 자, 요 경우에 자, 포괄일죄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2회 모의고사에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바로 뭐냐면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범죄는 못 쪼개니까 당연해 하고 인정이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포괄일죄와 관련돼서 그때는 전부에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것, 이건 판례 해석상, 야, 어차피 포괄일죄는 하나로, 범죄가 하나로 귀결되잖아. 하나의 죄는 못 쪼개잖아. 그래서 바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인정이 되는 것. 미음 맞는 설문입니다. 자, 니은 하나만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리을도 틀렸죠? 2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에 자, 재수사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사경에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뭐냐면 공소의 제기 여부나 제기된 공소의 유지와 관련된 경우와, 그 다음 사경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와 관련돼서는 보완 수사가 가능했죠. 근데 재수사는 뭐였느냐? 자, 사경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그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그때 바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근데 재수사 이후에도 다시 불송치 결정이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재수사 요청은 못해요. 이때 바로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명백하게 잘못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 그런데 여기 90일이라고 돼 있죠. 자, 원래 재수사 요구가 90일. 근데 재수사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이 왔다. 요때 사건 송치 요구는 30일. 자, 이건 마지막 암기 자료에서도 여러분들 달달 외우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수사 요구는 90일, 재수사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이 왔다. 그럴 때 나한테 보내가 3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마지막 구절 다 맞는데 마지막 구절만 틀렸어요. 90일이 아니라 여기선 30일입니다. 자, 2번이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이 맞는 설명. 아니, 죄송합니다. 2번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바로 1번과 연결되는 건데, 자, 사경이 수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있다면 곧바로 사건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외에
즉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바로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 증거물들을 송부만 했으면 됐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 1번처럼 검사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되고요. 그런데 재수사 이후에도 또 불송치 결정이 났다. 그때는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에 90일인데 요거는 반대로 3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서로 순서가 바뀌면서 30일, 90일도 서로 바뀌었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자, 불심검문, 이건 경직법상의 불심검문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을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 판례가 상대방이 경찰인 게 분명함을 알았고 왜 불심검문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제시를 안 했다고 위법하진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요구했다면 반드시 제시해야만 적법해.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충분히 경찰임을 알고 있었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아까 제가 보안수사와 재수사 구별 그거와도 연결되니까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30번에 자, 체포 문제. 예전에는 구속이 상대적으로 중요했는데 구속은 생각해보면 문제로 낼 게 별로 없어요. 구속 적부심, 영장 실질심사 정도 빼놓고는 오히려 최근엔 체포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건 216조의 개정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있었던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영향을 주는 건데 어쨌든 자, 기억 수사 준칙과 관련돼서 바로 진술 거부권까지 명시가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수십 번도 더 다뤘죠. 기억 맞죠? 그 다음 니은 자, 이 앞에서 이미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리고 사고를 냈으니까 나와서 차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애가 안 나왔죠. 이게 그 사례입니다. 자, 이 경우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그러니까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위법한 수사로 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위법한 수사가 아니다. 틀렸죠.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석방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법원 통지. 여러 번 나오죠 이거. 왜냐면 법조문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소급되지는 않는다. 아까 우리가 똑같은 판례를 봤습니다. 구절만 조금 달랐고요. 근데 거기 소급하여 위법 이 부분이 틀렸네요.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자, 현행범인이라고 하려면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여야 돼요. 직후. 그런데 40분? 에이 이건 직후가 아니지. 우리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요건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지금 결론까지 맞게 돼 있고요. 미음 자, 사인이 현행 범인 체포했을 때 원래 영장 청구 시 아닌 48시간의 기산점은요 체포시였거든요. 근데 아덴만 여명 사건 이후로 바로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인도됐다면 그때는 인도된 시점부터 48시간 많이 다뤘죠 우리가. 네, 그래서 거기 시점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거기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체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틀렸네요. 체포된 시점이 아니라 인도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음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과 리을만 맞아요. 두 개입니다. 31번 자, 강제수사는 체포 구속과 같은 인신적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검증 그리고 통비법상의 이른바 통신제한 조치를 다 포함하죠. 자, 가장 잘못된 겁니다. 거기 출석 조사를 받았고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 그리고 도주 증거인멸 자, 이런 경우에는 긴급체포 가능하다. 이거 우리가 몇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뭐냐면 심지어 수사기관 안에서도 긴급체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긴급체포가 뭐예요? 3년 이상의 요건 그리고 애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받을 상황이 아닌 긴박한 상황일 때는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해 요겁니다. 근데 애가 자진 출석해가지고 피해자,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이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중간에 점점점 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니까 애가 튈 것 같은 상황을 보이거든요. 자, 튈 것 같은 상황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채 체포한 경우 자, 이 경우에 긴급체포 적법성 우리 법원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1번 맞는 설문. 그 다음 2번 자,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그 다음 석방한 자 자, 요 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보시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제외하고는 체포 못한다? 이거 뭐랑 짬뽕을 시킨 거냐면요. 자, 구속했다가 수사기관이 구속했다가 공소제기 안 하고 석방한 자 그러한 자를 재구속할 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에요. 그거랑 붙여놓은 겁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전부 맞는 설문이고 우리가 다 다뤄본 내용들일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32번에 이거 OX로 한번 그냥 표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을과 통화한 뒤에 바로 끊지 않고 있던 중에 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거 처음부터 여기서는 갑이 대화에 참여한 게 아니죠. 갑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애가 몰래 녹음한 경우로서 요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자, 그러니까 기억 맞는 설명. 그 다음 니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걸 넘어서는 것, 요거는 무조건 사후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증거로 하려면 즉시 스톱, 영장 발부, 그 다음 확보, 요거였습니다. 니은 맞는 설문. 그 다음 디귿. 자, 이거 최근 판례입니다. 인터넷 방송. 자, 인터넷 방송은요, 어떻게 방송이 이루어지느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통신 당사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판단한다가 당시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방송도 통신으로 본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자, 그때 회원 그리고 아이디 비번 접속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 해킹해서 들어가거나 남의 아이디로 들어간 사람은 적법한 통신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진행자, 방송자가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걔가 마치 보고 있는다는 걸 인식하듯이 막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들어갈 때 위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적법한 통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통신을 제공하는 방송자가 그걸 알면서도 용인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적법한 통신 당사자로 본 겁니다. 자, 이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최판이고요. 이건 기출 판례는 아닙니다. 제가 최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낸 겁니다. 이때 전기통신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죠.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그런데 마지막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디귿은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 바로 디귿과 리을이 연결됩니다. 자, 요때 처음에는 우회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방송자가 얘 왔는 줄 알면서도 차단하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얘가 있는 걸 인식하면서 막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당사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때 당사자가 녹음한 것 이거 감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적법한 녹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리을 맞아요. 그 다음 미음. 자, 이거 많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자, 이때 의학적인 방법으로 체혈된 것을 임의 제출 받은 것은 적법해요. 그러나 압수수색 내지는 감정처분 허가장 없이 체혈을 지시해서 했다면 위법 수집 증거. 그것만 여러분들 유념하신다면 자, 미음도 맞는 설문. 그래서 지금 디귿만 틀린 걸로 해야 됩니다. 자, 33번 수사와 관련돼서 가장 옳은 것. 자, 고소인은 공소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항고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자, 빈출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순경 공채에서는 빈출은 안 돼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한번 건드렸고요. 1번 맞는 설문입니다. 그 다음 수사상 증인신문의 조서는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플러스 수사상 증인신문은 수사상 증거보존과는 달리 검사에게 기록물을 송부합니다. 그래서 바로 열람 등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부분은 맞아요. 2번 설문에서. 근데 마지막 법원에서 보관 이게 틀렸죠. 검찰청으로 곧바로 검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자, 이 설문 2번 설문 전체가 맞으려면 수사상 증인신문이 아니라 수사상 증거보존 이렇게 했다면 전체 내용이 맞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자, 참고인 조사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허용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의수사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허용이 돼요. 근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참고인으로 검사가 불러가지고 번복시킨 거 이거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죠.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 자, 공판 절차로 넘어갔으니까 피고인이 됐겠죠.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는요, 이제 수사기관은 구속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아니, 법원에다가요, 왜 얘 불구속 재판해요?
얘 구속하고 좀 재판해 주세요 할 자격조차 없는데 무슨 놈의 지가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34번. 자, 거기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 요건 이른바 두 가지 측면에서 시험 잘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거증 책임의 전환. 자, 본질적으로 유죄를 증명하는 공격자인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요건 예외적이잖아요. 나 310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요. 요거는 검사가 증명할 게 아니라 행위자인 피고인이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위자인 피고인이 증명하기 때문에 거증 책임의 전환이고 플러스 행위자가 어떻게 검사처럼 엄격하게 증명을 해내요? 못하죠. 그래서 자증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증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아신다면 이거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맞죠? 근데 자증으로 충분한데 엄증이라고 된 부분이 틀렸습니다. 엄증 그 부분만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거는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우리 판례의 태도를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해두시고 그 다음 디귿 위드마크 공식. 자, 이것도 여러 차례 나왔네요. 자, 이거는 범죄 성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증이다. 자, 그 다음 리을 횡령죄에 있어서 목적과 용도.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다루었던 거예요. 그 동영에서도 다룬 적 있네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 이게 횡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와 관련돼서 무슨 목적으로 맡겼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난 네가 투자에 귀재란 걸 알고 맡기니까 네가 알아서 투자해 해서 그렇게 해서 보관하던 재물을, 위탁받은 재물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했다. 이거 횡령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목적과 용도 자체는 횡령죄의 성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목적과 용도, 자, 이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근데 어쨌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체도 엄증이었어요. 구성요건은 무조건 엄증이었습니다. 그거랑 막 이렇게 혼동해서 이거 답을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돈을 왜 맡겼느냐, 이건 객관적 요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요, 그 주관적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미음. 거기 6조 단행에서 규정한 단서 규정을 우리가 단행이라고 합니다. 행위지. 자, 요거 우리가 자주는 안 달았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바로 범죄의 성립에 직결되는 형법 조문인 거예요. 범죄 성립에 직결되는 형법 조문.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엄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억이 틀렸네요. 기억이 틀렸으니까 일단 4개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35번에 가장 잘못된 겁니다. 자, 공개, 원래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가 금지. 그런데 지금 1번에요, 공개 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 벌써 잘못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벌써 잘못이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없다. 근데 무슨 반대신문권 보장? 자, 얘는 아예 위수증이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불고지 상태. 자,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변호인 참여권 침해 상태에서의 증언은 전부 다 위수증이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위수증이에요. 그런데 거기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부인된다. 결론 맞게 했네요. 네,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네, 위수증은 무조건 증거 안 되는데, 근데 여기 제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것. 자, 이건 위수증이기 때문에 동의의 대상조차 안 돼요. 네, 결론까지 맞게 돼 있습니다. 자,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자가 녹음한 건 증거로 못하죠. 위수증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동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피해자 A가요, 친구 B와 함께 야, 가해자인 갑이 전화 오면 네가 녹음해 해서 녹음한 것도 증거 능력 인정 안 됐었죠. 자, 4번 맞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에 자,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자, 이거 말 되게 어렵지만 자주 풀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일단 임의성에 의심이 남아있으면 증거에서 퇴출입니다. 그리고 그 임의성의 의심의 해소는 검사가 해야 돼요. 다만 임의성은 소송적 사실이기 때문에, 즉 절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증으로도 해소할 수 있어요. 자증. 자, 요때 중요한 건 지금 임의성에
의심이 되는 사유와 그 다음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것 때문에 임의성이 의심이 돼가 아니라 전혀 무관한 거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그때는 임의성이 인정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A라는 이유 때문에 임의성에 의심이 가, 즉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증거로 못 써요. 근데요, 지금 애가 자백한 것과 이 A라는 행위는 전혀 별개인데 이게 너무나 명백해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게 명백하다? 그때는 야, 지금 저 A 행위 때문에 얘가 자백한 건 아니잖아. 인과관계가 없잖아. 그때는 임의성이 인정돼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거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 자, 예컨대요, 수사기관이요, 애한테 어떤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수사기관이 애한테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수사기관이 교체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른 수사기관이 왔어요. 다른 수사관은요, 그 약속 자체에 있는 줄도 모르고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애가 그래서 자백을 술술 했습니다. 옛날에 교체되기 전 수사관의 얘기를 봐서.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요, 지금 피고인 갑돌이가 술술 자백을 했던 건 옛날 수사관이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백을 한 거, 이렇게 인정이 되지는 않잖아요. 인과관계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야, 지금 수사관 B, 네가 오기 전 옛날 A가 여기 갑돌이에게 약속을 해서 갑돌이가 술술 분 거야. 그것 때문에 이건 자백에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로 못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과관계가 없는 게 명백하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맞게 설명돼 있네요. 그 다음 니은. 자, 요것도 1심에서 2번이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증거 동의가 간주된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증거를 동의했던 걸 철회할 수 있는 제한 시점은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갔네요. 다시 말하면 이미 1심도 끝났고요. 증거조사 이미 끝났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났다면 당연히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가 없죠. 금방 증거동의 철회는 언제까지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러면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미 완료돼서 판결까지 선고된 거고, 그래서 항소심까지 온 건데 지금 증거조사가 이미 완료가 됐는데 무슨 동의의 철회가 됩니까?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틀렸습니다. 디귿. 자, N번방 운영진, 이거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자, 요때 하드디스크를 압수했고 관련이 없이 사진 및 동영상 음란물이 발견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냥 막 결론으로 도출하면 안 돼요. 선별 압수한 다음에 출력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 선별 압수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선별 압수했다면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이 됩니다. 선별 없이 무작위로 했다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맞는 설문이고요. 리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사실로 압수수색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 사이에 녹음된 파일. 자, 이거 별도의 압수수색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 너무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스톱, 영장 발부, 그 다음 확보였습니다. 맞는 설문, 그 다음 미음. 자, 확정 판결이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 자, 그 다음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에 비추어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자,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증거 자료가 되는 것 맞고요. 그 다음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에 비추어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이때는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자주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자유심증과 관련된 그러한 증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음도 일단 맞는 설문인데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원래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했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걔를 증거로 선택해야 돼. 이게 자유심증의 예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이 사안에서 얘를 배척할 이유가 상당하다면 난 내 나름대로 배척하는 게 가능해. 왜?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로
배척하거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는 법관의 자유에 맡깁니다. 그게 바로 자유심증주의고요. 바로 미음도 그걸 확인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옳은 설문은 그러니까 리을 미음부터 해가지고 네, 니음만 빼놓고니까요. 4번 맞게 돼 있고요. 37번 전문 법칙입니다. 자, 예금 부족 요것은 수표의 내용이 요증 사실이 아니라 수표를 발행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 안 되는 것 우리가 몇 차례 봤습니다. 1번 맞는 설문. 그 다음 2번. 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자체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예, 이거는 비진술 증거. 자, 그 다음 2번도 맞습니다. 자, A로부터 풀려나 이거 동생한테 보낸 그 문자 사례요. 그걸 이렇게 부분을 사실관계로 제거한 겁니다. 자, 요때는 지금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 자, 이거 313조 사인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로 본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 수 없다. 요게 틀렸네요. 이걸로 함정을 팠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네. 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 문자 그 자체는 직접 증거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지금 그 4번은 맞는 설문. 그 다음 38번. 자, 일반인이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서 법원이 검증을 합니다. 자, 이거 많이 다루면서도 나올 때마다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원래 311조잖아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근데요,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라고 해서 무조건 311조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뭘 검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로 뭐냐면, 자, 법원이요, 이 녹음 테이프를 검증하면서 이 녹음 테이프가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했는지 요걸 검증했다면 311조다 이거예요. 근데 검증의 대상이요, 이 진술한 내용과 이 테이프의 내용이 같은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면 결국 그때 법원이 검증한 건 진술 내용이 검증 대상이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313조가 적용되는 거야. 이게 판례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검증한 거는 무조건 311조라 당연히 증거 능력 이게 아니라 뭘 검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였고요. 자, 지금 여기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즉 내용이 검증 대상이었어요. 그럼 그걸 진술한 313조 제1항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자, 여기 맞고요. 근데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면 311조다. 자, 지금 여러분들 기억이요, 두 가지 사례를 다 포함하는 설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기억이. 근데 그동안 출제가 됐던 건 얘는 여러 군데서 빈출이 되었는데 바로 앞부분 얘기, 즉 진술 내용과 동일한 게 검증 대상이라면 313조 제1항이다. 또는 자, 녹음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정황 이런 것이 검증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311조다. 이게 왔다 갔다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요 부분에서는 그 둘을 아예 한 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이거 맞는 설문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정리하시고, 요거 전자의 사례처럼요, 내용이 검증 대상이라면 311조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내용이 검증 대상이라면 313조고 상태 등 원본 개작성 없는 요런 것이 검증 대상이다. 그때가 311조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A가 B로부터 들은 피고인 갑의 진술 내용을 경찰관 P에게 말했고 P가 그걸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갑이 말한 걸 B가 들었습니다. B가 듣고 A한테 얘기했고 A가 경찰한테 얘기했고 경찰이 조서로 썼어요. 아유, 자, 이거 지난 2차 때 나온 걸 조금 바꾼 건데 다중 전문 증거죠. 다중 전문 증거. 자, 다중 전문 증거는 바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고인 갑이라고 했으니까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못 씁니다. 다만 다중 전문 증거가 아니라, 자, 전문 증거가 기재된 서류. 전문 증거가 기재된 서류는 312부터 314 플러스 316까지 다 갖추면 증거. 근데 전문의 증거 내용을 담은 진술이거나 또는 지금처럼 다중 전문 증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동의만이 답.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 티귿.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에는 특신 상태. 네,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자, 그다음 디귿 맞는 거 리을 316조 제2항. 316조 제2항이라면 피고인 아닌 자가 이른바 나올 수 없는 상황, 진불 상황이고 특신 상태일 때 증거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니까 다들 읽어보시면 네. 요때는 공동 피고인도 당연히 포함한다. 네, 진불 상황 다 설명하고 있고 요때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하니까 제3자나 공동 피고인 포함한다. 전부 다 맞는 설문으로 채워져 있네요. 그다음 미음 진술서에 대해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자, 313조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실 거. 예전엔 경찰에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왔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13조는요. 진술서와 진술 기재 서류로 일단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진술서 중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거,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거. 진술 기재 서류도 마찬가지. 피고인의 얘기를 기재한 서류와 피고인 아닌 자의 얘기를 기재한 서류. 일단 그렇게 나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요 경우에는 자, 일단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정한다면 과학적 증거로서 증명 가능하고요. 그 다음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다 맞게 설명하고 있네요. 미음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4개가 옳다. 그 다음 39번에 자,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해서는 자, 이거 판례니까요. 뭐 그냥 해봅시다. 자, 요 부분은 부동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게 법원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자, 요거 뭐냐면요. 간인은 사이사이에 찍는 거잖아요. 요거 분명히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해당하긴 맞는다 요거예요. 근데 그 간인이 없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어긴 거잖아.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 동일한 검사가 동일한 문서로 작성한 거야 라는 게 명백하다면 이른바 이익형량. 자, 앞에서도 우리가 다룬 거 있습니다. 자, 법원이요 조그만 흠결로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게 사실은 영장 발부가 잘못된 건 맞지만 이익형량을 따져서 증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일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증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랬습니다.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 공소제기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판 절차 우리 거 아닌데 근데 여기서는 그 공판 절차의 공소제기, 공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흠결 하자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의 조그만 하자. 그 다음 3번 유아가 진술을 하였다고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뭐냐면요 314조나 제 316조에서 원진술자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예외적으로 증거를 해준다. 이때 바로 그 진불 상황으로서의 필요성, 이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요때에 해당되지 않아서 증거로 못 써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요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던 대표적인 판례가 어린애가 기억 안 나요 했을 때, 어린애가 기억 안 나요 했을 때는 바로 여기 말하는 진불 상황으로 즉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증거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례예요.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맞는 설문이 되겠습니다. 자,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나 철회가 가능하다. 아까 설명된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은 2번이 틀렸고요. 네, 답은 2번. 자,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갑이 가정불화가 발생해서 이혼 요구를 받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산 분할 청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갑은요 A가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할 것에 대비해서 지 명의 부동산을 누나와 짜고서요 누나한테 자, 누나가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해 내가 나중에 그 돈은 돌려줄게 하면서 가등기까지 완료를 해줬다 요겁니다. 자, 바로 그런 사안에서 자, 기억연득도 한번 봅시다. 자, 가등기를 맞춰준 행위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일단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요 위헌범, 위태범으로 봤습니다. 즉 실제 피해자에게 침해를 입혔는가가 아니라
보호법익의 위태화를 초래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게 판례의 태도고, 그래서 여기 실제로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틀렸습니다.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태범으로 봤기 때문에. 자, 니은 지금 금방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 판례는 이걸 위헌범, 위태범으로 봤기 때문에 니은 맞는 설문이죠. 그 다음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격려한 시점 이후, 자, A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A가 요구하는 재산 분할, 요거 줄 만큼 갑에게 돈이 충분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판례가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예.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그걸 면탈하지 못할 만큼 재산 상태를 비워놔야 되는데, 얘는 그걸 했다고 해도, 성공했다 하더라도 집행할 만한 돈이 아직 남아 있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에게 여기서는 갑이죠. 갑에게 A에게 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고요. 네, 없었다면 성립할 수도 있고요.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엄증이다. 자, 공모공동정범은 엄증입니다. 이건 무조건 엄증 맞는 설문이고요. 그 다음 미음,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자, 지금 여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바로 뭐냐면 당해 피고인, 즉 갑에게 유죄로 쓰려면 갑이 내용 인정을 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314조, 얘는 뭐냐면, 자, 원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 줘야 될 애가 못 나올 때 예외적으로 증거로 해줘가 314조인데, 아니 이거 을이 와서 성립의 진정 할 필요도 없이 갑이 내용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하거든요. 그러면 314조 적용할 필요조차 없는 애예요. 예, 그게 바로 판례의 태도인 거고, 지금 정확히 맞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피신조서는 당사자 본인 피고인의 내용 인정만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무슨 314조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네, 314조는 성립의 진정 해주래가 못 나와서 이건 증거로 써주세요 요건데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역시 틀린 부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